자, 의리 가등기 담보권자 후순위 병이 있다. 저당권자가 자, 얘가 1억 빌려줬다. 청산금이 2억 나온다. 부동산가액 5억, 빌려준 돈 3억. 자, 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할 때 이제 알려줍니다. 자, 1번 후순위 권리자란 담보가등기 박은 후 나타나는 놈들이에요.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자, 2번 채권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채무자한테 통지 보낸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3번 후순위 권리자 병은 은행이겠죠. 저당권자 병은 자, 청산금 2억입니다. 이렇게 통지 받았겠죠. 을한테. 그러면 이 청산금 범위 안에서 2억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을 갑한테 빌려준 1억을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청산금 2억이지 그중 내가 갑한테 빌려준 1억이 있어.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을은 후순위 권리자, 병, 저당권자 요구가 있으면 이 병이 받을 돈 1억을 청산금 2억에서 줍니다. 지급해라. 혹시나 4번 담보가등기 세입자가 나타났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 얘는 보증금 1억이 있겠죠. 여기에서 주택 세 살고 있다. 그러면 자, 청산금 범위 안에서 즉 2억 범위 안에서 집 보증금 1억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을한테. 그래서 보증금 1억 주세요. 대신 당신 줄 때까지나 키 안 넘겨줍니다.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임차인을 위해서 2억 중 집 보증금 1억 줄 때까지 저 키 안 넘깁니다. 할 수 있다. 법 전문이에요. 잘 안 나와요. 자,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왕별. 후순위 권리자에서는 결국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자, 5번. 후순위 권리자 병은 자, 이놈이 보니까 청산금이 2억 나와야 되는데 빵원이래. 빵원. 그러면 청산기간 내 2달에 한정해서만 지체권 변제기가 아직 한참 남았어. 그렇더라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 이 2달 내 한정해서는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못 쳐요. 변제기 때 돈을 안 갚을 때 저당권자는 경매 치는데 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이 2달 내 한에서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따라서 이거 2달 내만 가능하지. 기억, 같이 왕별.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면 자, 변제기 도래 전을 전제로 이제는 변제기 도래 전에는 청산기간 지난 후면 안 됩니다. 자기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5번을 그대로 외웁니다. 청산기간 내 이 2달 동안만 변제기 도래 전인 경우 경매 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면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경매 늦었어. 그 2달 안에만 칩니다. 나중에 지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 가서야 쳐야 돼. 돈 안 갚으면. 이게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6번, 7번 별 하나급이에요. 자, 무조건 소수로 봐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번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자, 읽고 이해만 하면 돼요. 6번 채무자 갑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지채권이에요. 2억 주세요라는 청산금 채권이 있겠죠. 갑은 을한테 지채권을 다른 놈한테 양도 못합니다. 이 양도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해만 해봐요.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 을에 대해서 청산금 주세요라는 2억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2달이 지나기 전에 딴 놈한테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 2억 채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병은 1억에 대해서 주세요 할 권리가 있는데 얘가 받기 전에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2달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이 청산금에 관한 지채권을 다른 놈한테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팔아 제껴도 여전히 병은 을한테 1억 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채무자가 다시 읽어봐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지청산금에 관한 제3대 권리 양도 처분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대항 못해요. 마찬가지 7번 채권자가 을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벌써 청산금 지급했대. 그러면 당연히 병은 그래도 야, 을 나한테만 1억 줘 할 수 있다. 이걸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구나. 자, 봐요. 후순위 권리자는 얘한테 1억 주세요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이놈한테 들이대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죠. 병은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을 갑한테 받을 1억을 을한테 받아낼 수 있다고. 이게 권리 행사잖아요. 그러면 1억을 받아낼 수 있는 걸 침해해. 첫 번째, 채무자가 청산금의 채권을 딴 놈한테 팔아제껴버려. 그러면 채권이 적법하게 넘어간다면 얘는 얘한테 달라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들이대지 못하고. 마찬가지 을은 얘가 달라고 하면 1억을 줘야 되는데 먼저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후순위 권리자를 해야지 마라 그 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이런 것들로 불리한 행동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팔아 제끼든 먼저 지급하든 병은 여전히 을한테 1억 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채무자든 주어 잡아요. 채권자든 청산기간 2달이기 전에 2달이 지나기 전에 어떤 한 행동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제목이 뭐예요? 5번 제목이 후순위 권리자 보호 규정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보호해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든 채권자든 채권자 7번이 더 쉬워. 채권자 너 2달 지나기 전에 갑한테 벌써 청산금 준 거야? 청산금 준 거야?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대항 못해. 그 얘기는 2억을 먼저 줬어도 2달 전에 병은 여전히 이놈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여전히 이미 줬는데도 야 임마 1억 줘 하면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무조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채권자가 이상한 짓거리 했든 채무자가 이상한 짓거리 했든 이걸로써 후순위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만 해봐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제 권리취득 실행 다 끝났어요. 경매 실행. 자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 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자 기억은 안 중요해요. 자 오른쪽 2번 별 3개죠. 담보가등기 박힌이 부동산에 자 을이 담보권 시행 통지하고 지금 청산제자 2달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3자가 경매 처벌했네. 그러면 을이 먼저 시작했죠. 권리취득 실행을. 하지만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을이 계속 지 절차 진행할 수 없어요. 제3자가 경매 치면 이제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지 권리취득 실행 방법이 스톱돼 버립니다. 더 이상 지 절차 진행하지 못하고 본등기 칠 수 없고 이 경매 절차에 뛰어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와야 돼요. 경매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그래서 지가 가등기 담보권 먼저 실행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지 절차는 스톱. 경매로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자, 별 3개예요. 자, 3번 왕별. 담보가등기 박혀있는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자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 이 지문에서 경매라는 2 글자가 뜨면 무조건 가등기 담보권 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유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 경매로 소멸하죠.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 이 5번 나왔어. 5번. 경매 나오고 매각 나오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딴 식으로 장난쳐.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4번 5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4번 한 번만 듣고 공부 안 해도 돼요. 법원은 자 경매를 쳐야 되는데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등기가 박혀 있어 이 부동산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 박혀 있으면 겉으로는 모릅니다. 이놈이 보정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몰라요. 따라서 법원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가등기 박아놓은 이놈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박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예요? 아니면 보정가등기예요? 물어봅니다. 만약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알려주시고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점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이 오겠죠? 저는 얼마 빌려주고 박은 담보가등기자예요. 저는 소유권 이전 채권 보존 위한 보정가등기 이렇게 답이 오겠죠. 자, 기억.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를 해석해서 결정한다. 즉 당사자 답 기다려서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등기부 등본상 몰라요.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그냥 가등기만 박혀있거든. 자 3번은 뭐냐. 따라서 신고하라고 했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만약 담보가등기라면 저 담보가등기고요. 이놈한테 받을 돈은 채권은 3억이에요. 이렇게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놈은 배당 안 줍니다. 말 되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대로 흘러갔어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결국 중요한 건 앞페이지 있죠? 담보권 실행. 결국 앞페이지 186페이지 권리취득 실행 187페이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음 페이지 여기 후순위 권리자까지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5지문 나와요. 5지문. 근데 별 3개 왕별만 해도 10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란 얘기요. 거기에서 충분히 가봐야 돼. 별 하나급은 흘러가요. 정답지문 나올 가능성이 20%도 안 돼. 항상 별 3개 5개에서 딱 정답지문 바뀌니까 항상 별 3개부터 완벽하게 하기 바래요. 자, 집합건물법 갑니다.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소유 및 관리 두 파트로 나뉩니다. 소유 파트에서 중요한 게 공용 부분하고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대지사용권. 그러니까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이 꽤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 나머지는 한 장 넘겨봐요. 관리 파트 나오죠. 관리단, 관리인, 오른쪽 관리단 집회. 다음 페이지 규약, 마지막으로 재건축. 자 그러면 페이지가 몇 장이에요? 한 장, 2장, 3장, 거의 4장이죠. 하나, 둘, 셋, 4장이네. 4장, 3장 반. 여기서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세상에나 응? 3장 반에 응? 한 문제밖에 안 나와. 3장 반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다고 버려버린다 그러지 마.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여기에 있는 게 다 우리 30년 기출이에요. 이게 30년 기출이 이 중에 계속 나와. 새로운 지문 없어요. 이 중에 5개 딱 나오고요. 양이 좀 많죠. 일단 별 3개 왕별부터 하시고 그 다음 별 하나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찍어버리세요. 나는 공부 잘해. 그러면 별 안 받은 것도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별 3개부터 하고 그 다음 하시란 얘기. 자 갑니다. 구분소유권 성립. 1번 별 3개죠. 자 작년에 나왔죠. 올해 안 나오겠죠. 자 구분소유권 성립하는데 등기 필요 없다요. 결국. 자 구분소유 아파트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이라도 아파트 완성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구분소유권 건설사가 취득한다. 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동 건물 중 당연히 각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항상 독립성. 자,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설사가 허가 신청을 통해서 이거 일동 건물인데 소유권 하나가 아닌 100개로 나눌 거예요. 허가 신청을 통해서 또는 분양 각 100개로 분양해버리죠. 소유권을. 이런 걸 통해서 구분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이걸 구분행위라고 해요. 즉 소유권은 일동건물 한 개가 아닌 100개로 구분하겠다는 구분행위. 그 후 이런 행동이 있고 건물 아파트가 완성되면 대장 등록 또는 등기부 등기 전이라도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 구분소유권 취득. 즉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언제? 완성 시점에. 신축 건물 소유권 등기 없이 취득하죠.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건물이죠. 등기 없이. 자 작년에 나와서 이제 올해 안 나옵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즉 701호를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벌써 한 3번쯤 나왔어요. 다 마칩니다. 자 2번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된다. 세트 그대로. 자 공용 부분 여기서 중요해요. 종류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우리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합시다.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2번을 합니다. 2번 별 3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구나 알죠. 공용 부분인지. 따라서 이거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용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가 필요 없죠. 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2번에 동그라미 2번 별 3개 관리규약으로 아파트 1층 3개 호수를 터가지고 101호, 102호, 103을 터서 헬스장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아파트 입주민 공동으로. 그러면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 101호, 102호, 103호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터져서 헬스장이란 얘기지. 따라서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은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용부분입니다 라는 취지를 등기해라. 자 2번 이거 구별하시고 공용부분 법률관계 자 입주민 전원 공유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 다만 기억 다만 별 하나 일부 구분소유자 일부 입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용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원 공유가 아닌 그놈들만 공유 이게 일부 공용부분 그래요. 일부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참 세상 그래요. 누구만 사용한대. 이게 일부 공용부분이에요. 전원이 아닌 일부만 사용하는 공용부분 이런 걸 일부 공용부분 이런 게 있다. 자 2번 안 나와요. 각 입주민들 공유니까 지분이 있겠죠. 엘리베이터 지분이 있어요. 이건 평수입니다. 면적 비율 전유분 면적 비율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3번 4번 별 3개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분할로 한 놈한테 소유권 못 줍니다. 그 다음 취득시효로 한 놈한테 소유권 못 줍니다. 입주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분할 안 돼, 취득시효 안 돼. 이유 한 놈한테 소유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웁니다. 자 사용 1번 왕별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들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자 밑에 적어요. 지분 비율 X 이걸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X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계단 용도에 따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평수에 따라 사용하면 뛰어다녀야 돼. 평수 작으면 말도 안 되죠. 용도에 따라 사용. 자 변경 왕별 3번에 1번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와요. 올해. 이 1순위야 1순위. 동그라미 1번. 공용부분 변경은 전에는 4분의 3 이상 특별결의였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이건 세트로 이런 거 장난 안 쳐요. 숫자만 해요. 원칙. 공용부분 변경할 때는 각 3분의 2 이상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그런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 말이 또요.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 내용의 변동을 일으킨대. 이 공용부분 변경을 하면 하나만 해요. 구분소유권에 뭔가 변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강화됩니다. 3분의 2가 아닌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3분의 2 공용부분 변경 하지만 구분소유권이 뭐 변동을 초래? 그럼 느낌이 오죠. 오 그러면 강화됩니다. 5분의 4 3분의 2 구분소유권에 영향을 미쳐? 변동을 미쳐? 그러면 5분의 4 느낌을 가져야 돼. 느낌을 공부는 느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원칙 3분의 2 분명히 4분의 3 개정전으로 장난칠 거예요. 4분의 3 나오면 공용부분 무조건 X 3분의 2 5분의 3 기억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4번 잘 안 나와요. 읽어봐 이런 거 잘 안 해. 5번도 안 나와요. 6번 공용부분 채권 1번 별 하나 하시고 이제 세트 집합건물법에서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고 행사할 수 있고 99%가 긍정입니다. 긍정. 그래서 특별승계인은 새 입주민 새로 701호 이사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1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입주민에 가지는 채권은 공용부분 채권은 그 새로 이사 들어온 새 입주자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 채권만 그러는 거예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새로 이사 들어온 세트예요. 특별승계인에게는 뭔가 할 수 있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맞다고 찍어버려요. 자 2번이 중요합니다. 별 3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자 갑이 이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 관리비를 3년치를 안 내고 을한테 팔고 이사 가버렸어. 그러면 새로 을이 이사 들어왔죠. 아이고 관리사무소 연락 와요. 을 당신이 체납관리비 3년치 내세요. 내야 돼요. 법이. 단
관리비 내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유 부분 영역, 하나는 공용 부분 파트, 공동 전기료 같은 거. 자, 승계되는 체납 관리비는 전유 부분은 아니라 공용 부분, 공용의 동그라미. 공용 부분 전 주인의 체납 관리비는 새로 이사 들어온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들어온 놈이 부담해야 돼요. 3년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독박 쓰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공용 부분 자리에 전유 부분 이렇게 장난쳐요. 전유 부분에 대한 이놈의 체납 관리비는 새 을한테 승계되지 않아요. 전유 부분은 승계 안 돼요. 공용 부분으로 나 항상 공용 부분으로 나야 돼요. 자, 기억은 뭐냐?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됐어요. 즉 701호가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정한테 소유자가 네 놈이 받겠다고 해요. 자, 첫 놈 갑이 체납했어 관리비를. 그러면 현재 맨 마지막에 현재 새로 이사는 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구분 소유자들 다 갑, 을, 병, 정 모두가 다 체납 관리비 부담하는 거야. 나만 부담하지 않아.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됐죠. 그놈들 다 같이 부담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3번 왕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특별 승계 승계되지만 이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 안 돼요. 원금만 승계돼. 원금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정확히 해야 돼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되고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에다 연체료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행이죠. 연체료가 훨씬 셀 텐데. 자, 7번 이것도 종종 나와요. 전유 부분이 주 적어요.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입니다. 주, 종의 관계 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종놈은 일체성이 있어라. 함께 움직여라. 부종성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자, 1번 별 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별 하나. 2번도 별 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나와요. 최소한 별 하나까지는 하세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종놈이니까 주인이 팔리면 701호 전유 부분이 팔리면 지분도 그대로 쩔쩔쩔 함께 팔린다. 주인 전유 부분 처분의 공용 부분도 따라간다. 수반성. 2번 종놈이 운명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701호와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만 종놈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이다. 그것만 알면 이 두 개 주문이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팔리면 함께 따라간다. 수반성. 종놈만 부종성. 종놈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할 수 없다. 99%. 자, 3번 왕별.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소유권이겠죠. 공용 부분 내 지분에 관한 물권의 득, 실, 변경. 줄여서 변동은 변동이죠. 등기를 필요하지 않아요. 자, 701호만 등기 박으면 돼요. 내가 뭔 공용 부분 지분까지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공용 부분 그냥 막 넘어가요. 등기 없이.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왼쪽 1번에 1번 구분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죠. 187조. 그 다음 공용 부분 물권 변동. 공용 부분 지분에 대한 것은 등기 안 박아도 돼요. 바로 취득합니다. 701호만 등기 박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번 놈이 되게 잘나.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다 하고 외워버리세요. 되게 잘 나오니까. 그 다음 8번에 1번 별 하나. 전유 부분 101호가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어떤 흠으로 다른 놈한테 손해가 입었나봐. 그러면 이 놈은 누구한테 들이대느냐? 자, 주차했는데 시멘트 그 있죠? 시멘트물 차에 떨어졌다고 해봐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01호 주인 찾아가서 하느냐? 관리사무소 찾아가느냐? 101호 주인이 돈 많아요? 관리사무소가 돈 많아요? 관리사무소가 돈 많아.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손해배상 받아라. 따라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의 어떤 흠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너는 101호 찾아가지 말고 싸마지 말고 관리사무소 가서 배상받아라. 그래서 이 하자는 101호가 아닌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해 줍니다.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봐야 관리사무소 가지. 그래서 공용 부분 이걸 전유 부분을 장난치겠죠? 장난도 안 쳐. 이건 그냥 나왔어요. 흘러갑니다.
자, 대지 사용권이 또 중요하죠. 토지 사용권이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차도 하고 놀이터도 있고 그런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죠. 그 얘기는 전유 거기다 또 적어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이 종입니다. 오로지 701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고 701호를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주차. 그래서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자, 1번 똑같죠. 별 하나.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종놈이기 때문에 주인이 팔리면 대지 사용권도 쩔쩔쩔 함께 따른다. 수반성. 2번이 왕별이에요. 자, 종놈의 운명 마찬가지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701호와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죠. 분리 처분할 수 없어. 공용 부분 지분이나 대지 사용권이나 주인의 처분에 따르고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아까 그거 같이 해요. 똑같대. 법 전문입니다. 단 여기서는 예외가 있어. 다만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공용 부분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공용 부분은 예외 없이 분리처분이 안 돼. 하지만 대지 사용권만은 관리규약으로 대지 사용권만 팔 수 있어요 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관리규약, 줄여서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도 두 번 나왔어요. 같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허용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별 3개. 규약으로만 달리 정하지 대지 사용권은 법원도 701호 분리처분 경매로 못 날립니다. 그래서 규약으로만 다르게 정할 수 있지 법원도 분리처분 못해. 규약만 분리처분 가능케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도 전유 부분 701호와 분리 처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함께 경매로 날려야지 대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할 수 없어. 법원도 구속돼요. 구속 안 되는 누구? 규약. 외워요. 규약 공정증서로만 분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거의 안 나와요. 자, 3번 별 하나.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비율한 대지 사용권을 포기했어요. 자, 지분이 있겠죠. 다 공유니까. 또는 701호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대지 사용권 포기 또는 전유 부분 701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유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있죠. 이게 안 먹힙니다. 여기는 다른 입주민들이 얘 공유 지분을 먹지 못합니다. 이유는 일체성 때문에 그래요. 일체성 때문에 701호는 국가가 먹고 대지 사용권은 옆에 놈들이 입주민들이 가져가고 분리돼 버리죠. 분리되면 안 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일체성 때문에 민법 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기 귀속 이 조문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국가가 다 먹어요. 국가가.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국가가 막 먹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4번 별 하나죠. 저당권에서 했어요. 전유 부분 701호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대지 사용권에 종된 권리니까 미친다. 그렇지. 자, 5번 6번은 안 합니다. 2번에 1번만 별 하나. 2번에 1번. 자, 이것도 토지 위에 오른쪽 집합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이 토지가 공유래요. 그러면 토지 공유자는 원래 공유물 분할 청구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공유인데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분할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 밀어요. 아까 엘리베이터 분할 안 되죠. 공용 부분. 그러면 이 대지 아파트 밑에 있는 대지가 공유인 경우 이것도 분할 안 된다. 결국 분할 안 돼. 저놈도 안 돼. 니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자,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 첫 번째 하자담보 책임이죠. 하자담보 책임은 내가 아파트 들어갔는데 누수, 균열 생각하시고. 자, 1번 누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느냐. 시공사, 건설사. 그 다음 분양자. 이 두 놈이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별 하나. 시공사하고 건설사죠. 아파트 시공한 시공사. 그 다음에 분양자. 이놈이 담보 책임 주체. 자, 2번 별 3개. 담보 책임 1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그러는데 존속기간이죠. 하자 담보 책임 존속기간 언제까지 물어야 돼? 그러면 언제로부터 그 3년을 계산하느냐?
전유 부분 701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 인도 내가 들어간 입주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자, 밑줄 전유 부분은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건물 인도 시점부터 입주한 시점부터 전유 부분은 담보 책임 계산돼요. 하지만 오른쪽 3번 별 3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가 맨날 고장나. 그러면 담보 책임 물어야겠죠? 건설사에. 그럴 때 언제부터 3년 계산하느냐?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입주하기 전에 먼저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시 입주 시점부터가 아니야.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엘리베이터는 인도 입주 전부터 미리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용하세요 라는 사용검사 합격일,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로 나왔어. 우리 시험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계산되느냐? 공용 부분 하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일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 사용해야겠죠. 사용 승인일. 전유 부분은 입주한 시점, 인도 시점. 이걸 장난쳐. 전유 부분을 저쪽으로 밀어버려. 사용 승인일. 또는 공용 부분을 인도 시점. 이렇게 양쪽으로 장난치니까 정확히 이해하면 돼. 전유 부분은 입주, 인도.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 그럼 안 해도 돼. 자, 4번. 전유 부분, 4번 별 3개. 전유 부분이 701호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담보 책임을 주체입니다. 누가 물으냐? 물을 수 있는 놈. 최초 수분양자, 처음 분양 당첨된 이놈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분양자 아닌 현재 소유자다. 이놈만 하면 돼요. 최초 소유 당연하죠? 내가 물어야지. 최초 분양방서 이미 이사 갔잖아. 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자, 구분 소유자 의무와 위반시 조치. 여기 잘 안 나와요. 구분 소유자 의무 뭐 동그라미 1번. 각 입주민들은 공동이익에 어긋난 행위하지 마라. 법조문 2번. 그래서 정당 사유 없이 뭐 주거를 주거 외용도 이딴 가지 마라. 내부벽 철거 파손 이딴 가지 마라. 좋은 말이죠? 흘러가는 시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의무 위반자들은 여기도 잘 안 나와요. 자, 층간소음 생각해보죠. 내부벽 철거하거나 층간소음 한번 해봐요. 죽어라고 뛰어. 죽어라고 뛰어. 죽겠어. 새벽 2시도 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하우스에 또는 층간소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뭐가 중요하느냐? 구분 소유자가 누군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뭐 하우스 운영한다거나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자, 그러면 누가 이놈한테 들이대느냐? 행위 정지 하지 마세요 청구를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 나와요. 관리인이 갑니다. 소장, 관리소장이 또는 여기가 나와.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가는 거야. 지정 동그라미. 지정된 구분 소유자. 동대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났다고 아래층 올라가지 마. 칼 맞아. 칼. 법이 정해놨잖아. 가지 말라고 아랫집 사람. 관리소에 연락해요. 그래서 관리인이 가거나 동대표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 한다고 올라가지 마. 칼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딱 정해놨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위정지 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한다?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거기다 적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해야지 각 구분 소유자 이렇게 장난쳐.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 X. 각 구분 소유자 X.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 가면 안 되고 누가? 지정된 구분 소유자 가라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걸로 장난치니까 별 3개예요. 하지 마세요. 행위정지. 제목만 봅니다. 그래도 해. 그러면 전유 부분 701호 사용 금지 청구. 그래도 해. 3번. 구분 소유권 아예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강도가 세지죠. 하지 마세요. 행위 정지. 그래도 해. 전유 부분 사용 금지. 그래도 해. 경매. 이렇게. 행위 정지, 사용 금지, 경매. 거의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 지정된 구분 소유자를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 X.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다음 잘 안 나오는데 걔도 모르니까 사용 금지는 세 번째 줄. 소송으로 합니다. 소로서 중간에 있죠. 사용금지 청구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다 똑같아요. 주체는 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 자, 소송으로서 사용금지 청구합니다. 마찬가지 구분 소유권 경매 청구도 동그라미 1번에 3번에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경매를 법원에 소송으로서 청구. 그래서 사용금지 경매는 소송으로 하라는 거. 소송. 두 번째.
사용 금지하고 경매는 자 3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봐요. 특별 결의 필요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라는 거.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주는 안 나와. 4분의 3. 그래서 특별 결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금지 경매는 4분의 3이 찬성했을 때만 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어떻게 장난쳤느냐? 사용 금지 경매를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X. 직권으로 못해. 특별 결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4분의 3이 저 사람 사용 못하게 합시다. 법원에 소송 냅시다. 저 소유권 경매로 날립시다. 4분의 3이 찬성해야만 사용금지 경매는 가능. 즉 결국 이 세 개에서 다음 페이지는 거의 안 나와요. 이 세 개 행위정지 사용금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한다?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거. 이거 별 3개. 그 다음 행위정지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맨 왼쪽 재판 외 재판상 다 할 수 있어. 아직 안 넘겼어. 하지만 사용금지 경매는 소송으로서 하라는 것. 두 번째 사용금지 경매는 4분의 3 특별 결의를 받고 하라는 거.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만. 자 다음 페이지. 점유부분 점유자 인도 청구. 이건 점유자는 임차인을 말해요. 임차인이 이직거리하면 넘기세요. 그 해제 및 인도하고 방 빼세요. 두 번째 줄 있죠? 해제 및 넘기고 방 빼세요. 이 임차인을 말해요. 그런 거 할 수 있다. 나온 적 없어. 이것도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정지만 빼놓고 사용금지, 경매, 임차인에 대한 넘겨, 너 이 방 빼. 이것은 4분의 3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관리단은 동그라미 2번 별 3개죠. 관리단은 아파트가 있으면 특별한 조직행위 없어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게 시험 나요.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다. 당연 성립하는 단체다. 관리단 별 3개. 그 다음에 3번 별 1. 각 구분 소유자는 혹시 관리단이 빚이 있다면 당연히 각 세대별 지분 비율로 평수별로 이 관리단 채무 갚아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로 채무 변제. 그 다음 4번 이거 이해만 해봐요.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 나오면 다 이따로 끝난다겠죠. 따라서 새로 이사 들어온 이 사람도 지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집니다. 결국 체납 관리비도 책임지고 아파트 빚도 책임지고 이사 잘못 들어온 거지. 이 사람은 완전히 이사 잘못 들어온 거지. 전주인이 체납했고 아파트도 빚이 많아. 아, 이사 잘못 드는 거예요. 무조건 특별 승계인 승계됩니다. 그래서 같이 책임집니다. 아파트 관리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관리인은 관리소장님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별 3개, 3번 별 3개예요. 관리인 하면 관리소장님 생각하시고 2번 구분 소유자가 10명 동그라미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해야 돼요. 강제됩니다. 10명 이걸 20명 장난쳤어요. 10명 이상일 때만 강제된다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 관리소장님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 입주민일 수가 없지. 입주민 중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다겠죠?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은 출퇴근한다. 우리 입주민 중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구분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냥 흘러가고요. 결국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 반드시 선임해라. 강제된다. 이거 외우시고 10명.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일 필요 없다. 여기서 나온 게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맞는 지문이야. 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으니까 구분소유자도 되고 세입자도 되고 저기 우리 동네 안산 지방 사는 사람도 되고 다 돼. 자격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별 1. 관리인이 돈 먹었어요. 부정행위. 그러면 여기는 각 구분소유자입니다. 지정된 구분소유자 아니에요. 각 구분소유자는 각 입주민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 1급. 자, 관리인의 권한 2분의 1번 별 1급. 관리인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뭘 장난치느냐? 공용 부분에 관한 행위만 할 수 있어. 공용의 동그라미. 이걸 공용 부분 행위를 뭐라고 장난칠까요? 전유 부분 행위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운 사람 안 애워도 돼. 이렇게 느낌으로 찍으란 얘기예요. 이런 거 애울 필요 없어요. 관리인이 전유 부분 행위할 수 있다? X 날려야지. 관리인이 어떻게 내 701호를 관여를 해요. 그래서 공용 부분 행위 그것만 알면 돼요. 자
3번 별 하나.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 대표권 제한할 수 있고 하지만 이로써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대로 훈련하시고 그다음 관리위원회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누구냐? 소장님 감독하는 기구예요. 우리 소장님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면 감독 잘하려면 오른쪽 2번 별 3개 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민이 하는 게 감독 잘하겠죠. 우리 아파트니까.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게 별 3개예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입주민 아닌 사람은 관리위원회 위원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인데 이 2개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관리단 집회 1번 별 3개 그대로 나와요. 3번 그대로 나왔어. 관리인은 소장님은 매년 1회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 줄여서 정기총회 소집해야 한다. 이거 그대로 떠요.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에 정기총회 소집해라. 그대로 맞는 지문으로 계속 떴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별 하나 하시고 임시총회가 나옵니다. 임시총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수로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고 또 입주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이 5분의 1 특별결의예요. 임시총회는 5분의 1 이게 별 하나급이에요. 자주는 안 나고 한 번 나왔어. 한 번. 5분의 1 외울 거 많죠. 자, 집회 소집 1번. 자, 집회 날짜 한 주 일주일 전에 이번 회의에는 5가지 안건을 합니다.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2번 전유부분 701호를 가불병 세 놈이 공유하면 반드시 투표장 회의 나갈 놈은 한 놈을 정해야 돼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의결권 집회 나가서 의결권 행사할 자로 지정된 공유자 이놈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세 놈 다한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투표할 놈한테만 통지하면 된다. 안 중요해요. 지금 별 안 받고 있어. 한 번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3번 별 하나.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자 전원이 동의하면 2군데 나오는데 입주민 3,000명이 동의했대. 그러면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말 되죠? 입주민 3,000명이라고 해봐봐.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 입주민 전원이 동의했다면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이 단어가 뜨면 소수는 다 할 수 있어요. 3,000명이 동의했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소수로는 있다. 맞는 지문. 자, 집회 결의. 자, 면적 평수대로 하는데 의결권은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전유부분 면적 비율 있죠? 의결권은 평수예요. 평수. 공용부분 지분도 평수. 이거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보통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안 나와요. 자, 2번 이것도 느껴봐요. 이 관리단 집회 회의에서는 애초에 이거 토론할 거예요. 5개. 집회 소집 시 이거 할 거예요. 5개. 통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 못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1번부터 5번 이거 이번 총에서 다룰 거예요. 그것만 결의합니다. 그거 외에는 결의할 수 없어. 하지만 3번 별 하나.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됐다면 이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왜? 전원 동의니까. 전원 동의 나오면 소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 동의는 2군데. 1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2번에 동그라미 3번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4번 전유부분 701호를 가불병 세 놈이서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세 놈은 세 놈 다 못 나가요. 반드시 회의 나갈 집회 나갈 한 놈을 세 놈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합니다. 갑 네가 나가 이렇게. 그런데 서로 나가겠대. 기억. 공유자들 간에 한 놈을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법이 이렇게 해요. 협의가 안 될 때는 지분 과반수 가진 놈 네가 가라 이렇게. 누가? 지분 과반수 가진 놈이 의결권 행사해라. 법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서 과반수가 없어. 그러면 협의도 안 돼. 과반수도 없어. 니은 별 3개.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동등해서 과반수가 없죠. 그러면 협의도 안 되고
과반수도 없으면 회의 갈 놈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때는 끝. 회의 못 갑니다. 의결권 행사 할 수 없다. 어떻게 장치냐?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지 않았죠. 협의도 안 됐고 과반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각 공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표 날라간 거지. 자, 이 경우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3분의 1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걸 장난쳐. 이 경우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X 외워요. 그 니은을 안 정해지면 끝. 아예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지분 비율로 이딴 거 안 된다. 이렇게. 자, 5번 별 3개. 의결권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자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6번 별 3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건 세트고 이런 거 장난치잖아요. 각 5분의 4 이상 그러면 서면 전자 가능해요. 그래서 서면 전자 나오면 특별결의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 7번은 세트죠. 관리단 집회 결의는 특별승인 세입주민한테 효력이 있다. 밀어버리면 되고. 8번 적법하게 결의됐다면 그 결의에 반대한 놈한테도 효력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회의 결과지. 이해하면 돼요. 자, 9번 별 하나. 분양대금을 내가 완납했어요. 그런데 분양자 저쪽 사정으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지를 못했대요. 이수 분양자 회의에 참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느냐? 왜? 등기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투표장 들어오지 마세요.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이러니까 소송을 걸었죠. 왜 못 박았어? 내가 안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지. 분양자 쪽 사정으로.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당신은 잘못이 없네 하세요. 비록 등기 안 박았지만 분양자 측 사정으로 당신은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회의 가서 의결권 행사하세요. 할 수 있다. 이해하면 돼요. 별 하나. 자, 규약 1번 별 3개죠. 항상 특별결의 정족수는 외워야 돼요. 규약 만들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건 4분의 3이에요. 각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4분의 3. 자, 2번 세트죠. 규약은 특별승계인 세입주민한테 효력이 있다. 당연한 거고. 자, 3번 별 하나 하시고. 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 규약이 없대요. 그러면 관리 규약이 관리비 받는 쓸 수 있는 규약이 없으면 관리비 못 받느냐 사건이 터진 거죠. 규약이 없으니까 당신 관리소장 무슨 근거로 관리비 달라고 합니까? 입주민이 소송 건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법원이 비록 규약은 없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 공동 사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아니, 그래야 엘리베이터 돌리지. 그래서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 하더라도 어디 부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왜 공동 사용이니까 엘리베이터 돌리고 전기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복도에. 그래서 공용 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그 다음 4번 별 3개. 입주자 대표회의가 701호 소유자를 대리해서 소유권에 기한 제3자 불법 점유자 나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예요. 무슨 얘기냐? 입주자 대표회의는 701호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에 의한 물청을 네가 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유권에 의한 물청을 할 수는 없다 그 판례예요.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 소유권에 기한 행사는 701호 소유자가 해야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효받았습니다. 하지만 5번 별 하나만 하시고 상가가 의무였나 봐요. 관리규약에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단전합니다. 단수 조치할 겁니다. 라고 정한 이 관리규약은 또 유효예요. 그래서 업종 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 단전 단수 나오면 이건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 소유권에게 물청을 입주자 대표가 대신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다고 본 규약은 무효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고. 단전 단수는 괜찮아.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재건축 2번 왕별 7번 났어요. 7번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7번 났어요. 7번 5분의 4가.
그래서 5분의 4 이상 특별결의. 자, 3, 4, 5, 8랜드 어렵지 않아요. 3번 한 단지 내에 10개 동이 있다. 이 10개 동 건물을 전부 다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회의에서 재건축 결의할 때는 재건축 결의 5분의 4 이 특별 결의가 전체 5분의 4 갖춰야 되고요. 동별로도 5분의 4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각각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 5분의 4 이상 결의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별로 다 5분의 4, 전체 5분의 4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동이 5분의 4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별로 다 5분의 4 있어라. 자, 4번. 아파트를 철거하고 상가로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 이거 가능합니다.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입주민들 하겠다는데.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실제 사건이니까 대부분 판례죠. 허용해 줍니다. 자, 5번 다 별 하나예요. 3, 4, 5번 별 하나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재건축 비용 세대별로 얼마 분담할지 그 액수 또 어떻게 산출했는지 산출 기준 이걸 정하지 않고 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재건축할 때 세대별로 얼마 분담할 이거 정해야 돼. 이거 정하지 않고 결정난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자, 2번에 1번 왕별, 2번 왕별. 재건축 나오면 꼭 나오는 게 1번, 2번이에요. 자, 재건축 결정이 났어. 5분의 4 이상 찬성했어요. 그러면 집회 소집한 자 관리인이겠죠. 소장은 지체 없이 이때 회의 때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선생님 그때 반대하셨죠? 근데 재건축 결정 났어요. 자, 그때는 반대하셨지만 혹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물어볼게요. 재건축에 참가할지 말지 답점해 주세요. 라고 최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동그라미 빵이에요. 서면으로 하는 거 우리 시험법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서면 구두 다 유효죠. 이놈은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으로. 그래서 서면으로 최고라는 거 외우시고. 자, 2번 최고 받은 이 구분 소유자는 이 최고장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답을 해줘야 돼. 소장한테 관리소장한테. 그런데 그 기간 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트죠. 연락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답을 안 했다면 이놈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봅니다. 이걸 참가한다는 이러기 장난쳐. 쉽죠. 연락 없으면 생각 없다는 거. 됐어요. 끝. 집 앞은 뭐 끝이에요. 오른쪽 나온 적 없어요. 자, 10분간 쉬고 마지막 실명법.